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는 것을 몇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음주 측정 거부는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런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에 관련한 사항이 이제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주운전 2회가 아니고 음주 측정 거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이 그 래퍼 노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가 아니고 측정 거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위헌 결정이 있었던 그날, 있는 날,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헌재에서의 그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일선 법관에서도 그 위헌 결정이 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판결을 했고,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의 항소에서 2심에서 그 판결한 내용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연속선 상에서 일선 법원에서 또다시 위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2심인 이제 항소심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언론 보도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위헌 결정된 이후에 일선 법원에서의 그 판결 추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그 위헌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항소심 2심 법원에서의 판결 사례 두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 위헌 결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 내용을 먼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를 이제 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헌 결정의 효력, 위헌 결정의 효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헌 결정이 있은 날, 그날부터 효력이 그 해당 법률,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되고, 다만 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서의 그 구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이 이미 확정됐다는 얘기는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위헌 결정이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1심에서 확정이 되거나 또는 2심에서 확정이 되거나 또는 뭐 약식명령 단계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거나,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됐다면 이 형이 확정된 그 근거는 202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조항에 근거해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왜 위헌인 그 법률 또는 조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선고하느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재심이 되는 판결을 한 법원에다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재심 청구. 그러면 이제 해당 법원에서는 위헌이 결정이 된 위헌 결정 사실을 고려해서 이제 감경 여부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되어서 그 가중처벌 규정이 효력이 상실된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148조의 이 제1항 이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규정인 사망으로 빠져서 그 사망의 근거에서 형 선고를 할 때 음주운전 2회라는 1항이 아니고 일반 조항인 사망으로 와서 과거 전력이 있는지 여부 이거를 가중 사유로 해서 형 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선고했던 것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됐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48조 2 제3항으로 빠져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고요.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헌 결정된 사실 이거를 고려해서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재판에 넘길 때 148조의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거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소장을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헌 결정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148조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삭제하고 148조의 2 제3항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자체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얘기고 또는 이제 법원 자체에서 재판부에서 이제 직권으로 검찰에서 공소한 148조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거를 적용했다면 이거를 이제 파기하고 148조의 2 제3항 이거를 일반 규정을 적용을 해서 공소를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권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위헌 결정된 사실을 이제 반영해서 고려해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재판부에서는 위헌 결정 사실 등을 고려해서 형 선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헌 결정 작년에 202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또는 이제 면허 취소 취득 결격 기간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되는데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 면허 취소 2년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 왜냐?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선 법원에서 이 판결 사례를 두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단호한 법관 윤창호법 일부 이원에도 음주운전 감형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항소 합의부 재판부가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에 따라 감형 기대를 품었을 음주운전자들에게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 48세 A씨는 2019년 12월 1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윤창호법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제2법 도로교통법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12월 1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이동했다. 0.110%의 음주 수치로 운전을 했고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한 겁니다. 0.110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에 음주운전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2019년에 0.110에서 전치 2주의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더니 적용이 된 것이 뭐냐면 이제 특가법에서 위험운전치상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적용을 한 거죠.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그래서 음주운전 2회 2007년하고 2019년 12월 1일 그 다음에 이번 2차 음주운전일 때는 이제 전치 2주의 인적피해 사고가 됐고 적용 법률은 이제 특가법에서 위험운전치상까지 경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이제 그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40시간의 준법분정 강의 수강 명령 이렇게 부수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부수 처분도 받았고, 참고로 여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부수 처분은 받지만 이제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걸 받은 거죠. 처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하며 항소한 겁니다. 2심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항소심을 선고하기 전에 2심에서 선고하기 전에 지난해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항소심 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위헌 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항소심 선고 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할 때는 이 위헌 결정된 2021년 11월 25일에 위헌 결정된 사실을 고려해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판결을 하는 고려해서 하는 방식은 검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제 파기하고 148조의 2 제3항 일반 조항을 적용해서 이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원심은 재판부 직권 파기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원심에 대해서 이제 그 직권으로 파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권으로. 그래서 대전지법 형사 5부의 형량 판단은 그러나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사회봉사 등 명령사항도 동일했다. 결국은 2심 판결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1심하고. 단지 1심에서 판결의 근거가 됐던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이 부분만 파기가 된 것이고 형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항소심에서 1심하고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기서는 이제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죠.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해서 결국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음주운전만 했을 때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위험만 있는 건데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례 보시면 2020년 10월 21일 저녁 대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 0.171%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2020년 개정 도로 현재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윤창호 제1법, 윤창호 제1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음주 수치. 음주 수치는 이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는 0.030% 이상인데 면허 취소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 수치는 0.080입니다. 근데 이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0.080% 이상이어야 되고 사고가 없는 경우도 0.0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0.030 이상,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해당하기만 하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음주 수치만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의 기준 수치는 0.080%인데 0.171%를 고려하면 080%의 2배 이상의 되는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실형입니다. 징역 1년 2월의 실형,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겁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B씨 54세 역시 감형 대상은 되지 못했다. B씨도 음주운전 금지 2회,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적용을 한 거죠. 위반의 윤창호법 적용받은 상태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은 겁니다. 1심 자체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한 거죠.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오래 전이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0.17%의 높은 수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인적 피해인지, 인적 피해가 몇 명인지, 인적 피해 정도가 2주인지 3주인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건대 인적 피해가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수치가 높고 다음에 실형을 받았고 이런 걸 고려하면, 그래서 0.171%의 음주 수치,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각각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규범의식이 이제 박약한 상태로 보이고 재법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2심에서도 그대로 감형 대상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역형의 두 번째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실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감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헌 결정이 된 이후에 일선 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물론 이제 각 사안마다 건건히 판단해야 되겠지만, 최초에 이제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조항인 148조의 3항으로 빠져서 그 일반 조항을 적용하면서 과거 전력을 가중사유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라고 재심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고, 여기서는 물론 재심 간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심을 간 거지만, 항소심이나 재심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의 전력을 가중사유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경의 그 정도는 물론 이제 각 케이스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감경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감경되어질 여지는 일반적으로 볼 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 보도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